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1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도 쏟아지는 뉴스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현장실의 단으로 네, 고생하셨죠. 다녀왔습니다. 날이 추워가지고 또 많이 전해주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의 리액터 조현욱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신없는 일주일 보내지 않으셨어요? 네, 그 큰 집에서 나가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예전 같으면은 뭐 방에서 제 할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 뭐 물도 길러와야 되고 뭐 쌀도 씻어야 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네, 좀 정신없긴 합니다. 네, 텐트를 이제 치기 시작하시는 상황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뭐 텐트를 이게 여러 군데서 같이 치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더 정신없습니다. 네. 네, 그 이야기 이따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국민의힘 공천룰 확정. 네,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제 빠르게 공천룰을 확정했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어제 첫 회의에서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 하위 10%인 7명은 컷오프하고 또 하위 10%에서 30% 사이인 18명은 그러니까 감점, 마이너스 20% 감점을 줘서 경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정치 신인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 하위권인 경우에는 최대 35%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로서는 사실 굉장히 반갑지 않은 소식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이 뭐 정우택 의원 같은 5선 의원들, 또 권성동, 김기현 의원 같은 4선 의원, 또 뭐 장제원 의원 같은 3선 의원들 총 24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 특히 영남권 의원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뭐 중진이나 영남권 대폭 물갈이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저희 방송 출연하고 계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검액관, 용액관을 살리고 당의 의원들을 죽이는 공천 학살이 예상대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해당 중진 의원 중에서는 또 이상민 의원 이름이 있어가지고 네. 참 이게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국민의힘 공천률 어떻게 보셨어요, 보좌관님? 사실 이 정도 규모 예상하셨어요? 그 뭐 박지원 원장 얘기대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지금 판을 깔아준 공천룰이죠. 근데 참 이게 총선 3개월 앞두고 공천룰을 확정한다라는 게 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다고 보세요? 아니요, 전혀 네. 아니죠. 예, 그런 예. 거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저희가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룰 갖고 몇 번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민주당은 1년 전에 공천룰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정한 다음에도 몇 번을 만지작 했어요. 그러니까 공천룰을 만지면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한 공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게 되면 1년 전에 만들어지면은 누가 뭐라더라도 시스템 공천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입시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1년 전, 2년 전에 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몇 달 전에 바꾸면 누군가를 위한 공천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늦게 된 거고 이거는 뭐 시스템 공천이라 할 수 없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공천 룰 세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충분히 그렇죠. 예. 미래대연합뿐만 아니라 3지대 전체 문제인데 예. 3지대가 처음에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 한국 정치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의미가 있다면은 최소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한테 혁신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3지대가 이렇게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가고 있을 거고 민주당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지대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당장 이준석 신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3지대에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개혁 신당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공천룰이 먼저 확정됐으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온다면은 이준석 신당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 쪽에 오는 것보다는. 네. 그럼 협상력이 좀 떨어지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호 3번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기호 3번을 하려면은 첫 번째 이제 걸림돌이 이제 정의당이겠죠. 정의당 6석이니까. 7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시죠. 네. 그런데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 걸림돌이 있는데 지금 두 정당이 결국 위성정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상 그런 그렇죠. 의미죠. 그럼 예. 위성정당 하려면 또 의석수를 빌려줄 예.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최소한 10석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기호 3번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그걸 가정해서 보면은 지금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인가요? 네. 네. 개혁신 죄송합니다. 저희 당 이름도 잘 몰라요. 제가 하도 당 이름이 많아가지고 아니 당사자도 헷갈리는 네네.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나중에 다 합쳐지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신당이라고 편히 국민들 다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네, 개혁신당. 예. 개혁신당 이제 자산이 좀 늘어나기는 한 거죠. 근데 그 자산이 다른 쪽에서 온 자산이 아니라 그 원래 출발지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쪽에서 온 예. 거니까 현역 의원이 좀 늘어나서 자산이 늘어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협상력이 엄청 강해진 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이 있다면은 개혁신당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거나 혹은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네, 새로운 그러면 미래. 우리 네. 3명에서 4명이 된다, 5명이 된다, 우리가 좀 더 자산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또 협상력이 강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삼지대가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 그 정도? 네. 폭이 더 넓어지고 결국 합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땅덩어리가 해주시는 게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귀에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아까 위성정당 이야기 부분에서는 아직 그 룰 세팅이 된 게 아니어가지고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최근까지 나온 것은 또 준연동형으로 민주당이 기운 게 아니냐라는 지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전에 중진 의원들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그러니까 늦다고 하셨지만 이제 또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관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공천을 세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영남 중진 의원은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을 겨냥한 물갈이는 그러니까 인류한 혁신이 때부터 나온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 기조에 맞춰서 실무진에서 공천률을 계속 만들어 왔을 거고 어제 공관위에서 추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침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4호선 중진 의원들과 점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점심을 마치고 나와서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처음으로 실천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잘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고 그 자리에 있던 또 중진 의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또 다른 의원한테 그러니까 공천률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주로 의원들이 질문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또 국정 지지율이 올라야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가 계속 공격적이었냐 뭐 아니면 고성이 나왔냐 이런 이야기도 물어봤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네, 설명했습니다. 첫 만남 자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거 탐색전이지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김기현 전 대표더라고요. 네.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위치들 어디에 있나 봤는데 좀 자리? 한동훈 네. 위원장과 좀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표정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 나오기 쉽지 않은 자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게다가 이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단독성 아닙니까? 이은기 기자가 취재한? 네, 아무래도 단독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 내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은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당에서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에서 더 이상 희망을 보기 어렵다라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좀 공식적으로 탈당의 변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은 평소에도 그러니까 출마 안 하면 국민의힘에 그냥 남아 있으면 된다라고 해왔어서 좀 추후 거취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을 떠나는 결정을 이현주 전 의원이 이은기 기자에게 밝혔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이야기가 굴러갈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게다가 어제 장성철 소장이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는 미래대연합 관련된 단독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네, 현역 의원 2명이 그렇습니다. 된다고 하대요. 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현역 의원 2명이라고 하면은 묻고 싶은데 누군지 한편 저는 궁금하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뭐 예상컨대는 아무튼 그 호남 쪽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서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호남 지지율이 사실 민주당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삼지대 이제 출연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뭐 과반도 그러니까 꿰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걸 추측을 해서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조홍천 의원도 언론 나가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두만강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아무튼 그래도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못 예. 들으신 분 계실 예, 수 그래서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예. 언제든지 후라시만 키면은 이제 구하러 가려고 배 대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그 시기는 곧은 아닐 것 같고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다만 그 전에
지금 어저께는 이제 청년당원 이제 1,000명이 이제 탈당을 네.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우리 쪽으로 오고 일부는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내일서부터 본격적인 저 미래대연합 입당이 있습니다. 아, 내일부터요? 내일서부터. 네, 내일 이제 저희 이제 공지가 나갈 텐데 거기는 이제 뭐 저희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있을 거고 주로 민주당 출신인가요? 그렇습니다. 다 민주당에서 예. 탈당을 해서 예. 네, 그다음에 다른 뭐 저희 당직을 맡았던 분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입당을 하게 될 겁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게다가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영입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하고 다녀가지고 또 화제가 되던데 직접 통화했죠. 아, 네. 예. 오늘 박지원 위원장한테 직접 좀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요.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좀 관련해서 박지원 위원장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송파을로 이사해서 이제 송파을 지역구에서 총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민주당 인사들도 각계 이제 좀 다른 선택들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당무 복귀. 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한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 피습 당한 이후에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해서 오늘 최고위원회 그리고 인재영입 환영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실 관계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활동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조금씩 활동량을 늘리면서 좀 체력적인 부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귀 일정이 궁금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복귀 일정으로 법으로 펜으로 칼로 죽이려 하지만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하면서 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이 좀 탈당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것을 제외하고 좀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 좀 왜 그런지 또 물어봤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가 그러니까 탈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밝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는데 과거보다는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주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은기 기자가 불꽃이세여가지고 오늘 정말 내용이 풍부한 것 같은데요. 조보좌관님 이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마지막 얘기 듣고 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그라미 세목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그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고 근데 세모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심판의 도구로서의 민주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동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세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여러 그 제3지대 정당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그리고 뭐 시사인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김은지 기자님이나 영기 기자님 쓰셨던 그 시사인의 그 유권자 지형 분석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있는데도 분명히 그 유권자 지형 보면은 도구로서의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세모를 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심판론자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만으로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세모인 것 같고 뭐 민주당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민주당 분발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 분발하면은 뭐 제3지대 설 자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에 이제 뭐 통합과 단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는데 그건 진짜 물음표인 것 같아요. 저희 당사자 아까 입장에서 X라고 하셨는데 물음표라 그랬습니다. 아이, 동그라미 세모 물음표라 그랬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개를 하시면 예, 네. 물음표다라는 네, 네. 건데요. 예. 이재명 대표 메시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이야기를 네. 했죠. 한동훈 위원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얘기 법으로 펜으로 칼로 죽이려 하지만 죽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해서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라고 하면서 좀 거칠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 내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평소 이재명 대표 나온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망상이라고. 예, 라는 거친 표현을 써서. 메시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좀 볼까요? 네, 국회의원 250명으로 감축.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소위 정치개혁 공약이 논란이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그러니까 50명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게 정치개혁이라고 네이밍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하는 거, 그리고 당의 귀책 사유가 있을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에 이은 네 번째 공약이 이번에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의원 중에 직무를 대표한다기보다는 다음 지역구 따내기 위해서 좀 권한 있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충성해서 정치와 국민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 예를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근데 비례의석이 47석인데 그걸 다 줄여도 253석이라 그러니까 지역구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좀 구체적인 감축 방식에 대해서는 좀 차차 고민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 이야기는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윤재욱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좀 예정되어 있어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공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 의석이 돼야지 가능한 이야기일 텐데 네. 예,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데 관련해서 이은기 기자가 오늘 한동훈 위원장한테 직접 좀 물었죠.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중진 의원들이랑 점심자리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 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좀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해서 저도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되게 불꽃 눈빛을 쏘시면서 그게 왜 정치 혐오를 부추기냐라고 레이저 받은 거예요?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좀 엄청 무서웠겠어요. 아니, 미찌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닥에 앉아 있고 질문을 받는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올려다보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250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른 직역 구조조정할 때는 과감하면서 왜 자기들 정수 줄이는 얘기만 너무 이렇게 예민하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뭐 허경영의 길을 가는 거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당내 반응 취재해 봤는데요.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곧바로 그게 줄인다고 줄여집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안에서 네,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되게 좀 예민한 문제들을 회피할 때 여야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관습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비례의원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도 통화를 하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긴 했습니다. 네, 국회 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 사실 이런 정책 한두 번 보신 게 아닐 텐데 왜 자꾸 이런 공약이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국회 2004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299석이었었어요. 근데 19대 국회 때 300석으로 한 석 늘리는데 정말 어려웠었죠. 그때도 헌법 논쟁을 했었어요. 아, 네, 헌법에 이제 200명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뭐 300명으로 하는 거는 200명 이상이라 하면은 299명까지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래 갖고 싸웠는데 보통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의석수를 줄이자. 뭐 200석으로 하자, 250석으로 하자.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는 270석으로 하자 그랬었죠. 네. 10% 감축.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 아니면 바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런 천재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평상시 기론이 뭐냐면은 국회의원은 3명이면 족하다라는 더 파격적인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이건 헌법이 위반되니까 안 되는 건데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의장하고 원내대표 2명이면 돼요. 아, 양당에. 양당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현재 국회는 보신 그 두 기자님들도 국회 취재 오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회의 해봐야 어차피 당론 정해가지고 둘이서 결정하면 끝이에요. 자기들끼리 다 결정한다 이 4년 내내 말씀이시죠? 본회의에서 올라가는 안건이 부결되는 거는 진짜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꼽을 정도예요. 그냥 당에서 정하는 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하러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원내들이 들어가 가지고 한쪽은 난 180석, 난 120석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행 국회 운영의 문제점, 뭐 강제당론의 문제점, 양당제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은 천재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걸 편승해 가지고 의석수를 줄이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면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천재인지 바본지 그거는 이은기 기자님이 잘 아시겠죠. 아, 이렇게 피해가시면 안 되죠, 부장님. 마지막 말을 맺어주셔야 되는데.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200석 줄이자고. 예. 그때는 아마 국민들의 판단은 천재라는 판단보다는 반대의 판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충분하게 의견을 표명해 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굴러가는 사안들이 많은데요.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 또 조보자님께 또 제3지대 지대가 얼마나 넓어져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17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천하람 개혁신당 정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하는 당선 레이더 곧 시작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